잊어버린 건 아닌지. 소리가 안 나. 누군가가 전선을 잘랐어. 다들 아직 누군가가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 맞아. 마님 걔들은 진짜 않았어요. 얼마나 선한 녀석들이에요. 무슨 일 있었으면 짖었을 텐데. 그 말은 외부인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래, 누군가 들었었다면 걔들이 짖었을 텐데 짖지 않았어. 그 말은 바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신이 한번 가서 봐요. 그래, 누군간 가봐야 해. 그래요. 누군가가. 나는 심장이 약하다고요. 나도 걸을 수 없어. 아무도 용기가 없어.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네 아빠는 8시경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일을 하러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방문객은 없었고요. 없었어. 전화도 없었고요. 내가 아는 한은 없었어. 루이즈, 개 짖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 걔들은 짖지 않았어요. 그건 확신해요. 그렇다면은 범인은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집과 친한 사람. 마지막으로 전화를 쓴 사람이 누구죠? 누구냐니까요? 저예요. 오늘 아침 7시 반경에 고기를 주문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7시 반까진 범인은 여기 있었단 말이고 그 후에 전화선을 끊었어. 아빠의 사업은 잘 되었나요? 그래. 네 아빠가 어떤 분인지 너가 더 잘 알잖니. 돈을 향한 집념이 강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더구나 파르노 씨가 네 아빠를 잘 보조해줬고. 파르누 씨요? 그분은 공장의 새로운 동업자야. 나랑은 상관없지만. 그분이 여기 온 적이 있었나요? 그래. 아니? 거의 없었어. 겨우 한두 번 정도? 그가 주인 어른을 찾으러 왔던 날 개들이 어쨌는지 생각이 나요. 개들은 몸을 반쯤 젖히고 그를 반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의자로 생각하는 것은 말해야겠고 누가 아빠의 유산을 상속받죠? 나지.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들이야. 이런 경우에는 공장을 처분해서 부인과 애들이 분배하는 거지. 부인이 절반을 갖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니 그럼 아빠의 여동생 그럼 고모한테도 알려야지. 왜? 그러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맞아. 고모가 최근에 이 근처로 이사 왔다고 했었지. 왜 그랬을까? 또 사고나 치고 도망친 거겠지. 부자 오빠한테 빌부터 보려 했던 거야. 네 아빠가 고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루이즈! 내 외투 경찰에게 알려야 해. 1년 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어. 그 남자는 아마 주위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라니 왜 범인이 남자라고 생각하지? 여자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줌마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양심에 걸릴 게 없다면냐고. 언닌 내가 미운 거야? 아니, 관심 없어. 오기스틴! 조용하거라. 샤비, 얘를 용서해. 그러시겠지. 엄마의 끔찍한 막내딸 보호해 주셔야지. 그래, 엄마는 언니 편을 들어야지. 언니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나 경찰한테 알릴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 어떤 건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모두들 날 의심하는군.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난 이제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뭐 해볼 수가 없어. 울지 말아요. 당신은 시집 제대로 가졌잖아요. 쉬라고? 그래요. 당신이 밤에 시를 외우면서 정원을 미친 듯이 엿보는 걸 보았어요. 정말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루이즈? 그저 그렇단 얘기지만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이유란 구경거리였거든요. 오기스틴! 진정이야. 약 좀 갖다 줄까? 그래요, 내 약. 약을 먹어야겠어. 단번에 한 병의 약을 모두 먹어야지 없어져 버리게. 오기스틴! 걸었어. 저봐 할머니가 지팡이 없을 때 잘 걸으시잖아.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다리는? 뭐? 가야겠어. 루이즈 외투를 가져오라니까 얼른. 내가 벌써 3번이나 말하고 있잖아. 난 장작을 넣으러 가야겠다. 무서운 일이야. 엄마, 아빠 얘기 좀 해봐요. 할머니와 오기스틴 이모가 집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요. 네 아빠는 착한 사람 그 자체였어. 너도 알잖니. 할머니랑 이모는 아빠랑 잘 지냈나요? 그런 셈이지. 뭐 가끔 다투었긴 했지만 심하진 않았어. 다투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들로. 오기스트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할머니는 자기 돈을 감추고 있고. 아빠 사업에 투자 좀 하려고 해도 저렇게 품고 앉아있지. 아빠 사업이 잘 안 됐나요? 아까도 말했듯 난 마르셀의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어. 마님 핸드백이야. 자동차 안에서도 가져가세요. 오기스틴 이모, 창피한 줄 아세요. 네가 더
도착한 바로 그날 살인이 일어났어. 등에 칼이 꽂힌 채. 조용히 해요. 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어. 살인자가 이 집안에 있다고. 아가씨 때문에 우리 꼬마가 겁을 먹었어요. 저 꼬맹이 정상이 아니야. 네 엄마 잘못이지. 새벽까지 아무 책이나 읽게 내버려두니까. 차가 가질 않아. 누군가 자동차 엔진에 선을 모두 뽑아놨어. 뭐? 엄마,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 걸어서 가야 해. 내가 갈게. 저기 봐요, 저기 봐. 누군가 정원을 걷고 있어요. 범인이 돌아온 거야. 실례합니다, 여러분. 전 원래 초대받지 않고선 여기 오빠 집에 오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1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뭐 장난 전화겠지만 빨리 오시오. 당신 오빠가 살해당했어.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봤는데 이 댁 전화에 문제가 있더군요. 바보 같지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빵집 주인이 저 도로까지 저를 태워다줬죠. 다들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죠? 장난 전화 맞죠? 마르셀 문 열어. 무슨 일이야? 오빠! 이 집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당신이 그의 방을 어떻게 아세요? 모두들 이문을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오빠! 문 열어줘요, 오빠! 소리 지르지 말아요, 제발. 마르셀은 죽었어요. 죽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등에 칼이 꽂혔어요. 전화의 목소리는 기억하세요? 아니요. 통화가 워낙 짧아서요. 남자의 목소리였나요? 아니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통화에겐 믿을 수가 없겠네요.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꿈에 듣겠어요? 왜 걔들이 짓지 않았을까? 걔들한텐 당신이 익숙한 사람이니까. 오빠를 보고 싶어요. 키를 주세요. 왜? 뭐 두고 온 거라도 있나요? 열쇠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 열쇠를 가져가세요. 열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 열쇠는 아니야. 누군가 열쇠를 바꿔놨어. 뭐? 전화도 안 되고 차도 고장났고 이제 키도 없어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우린 모두 이 열쇠줄 돌았어요. 누구라도 다른 곳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아빠의 방에 못 들어가게 말이에요. 거기엔 삐르떼 고모도 포함되죠. 난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우린 서로 사이가 틀어져 있었죠. 한두 번 오빠를 만났었죠. 우연히 시내에서요. 그는 날 사랑했지만 당신이 날 집에 들이는 걸 거절해서 고민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고모는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그 전화는 아마도 나를 당신들과 만나려 하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네. 어쨌든 내 오빠는 죽었고 난 당신들 모두를 의심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들보단 당신이 훨씬 더 의심스럽다고요. 나는 마르셀의 장모예요. 얘는 딸 오리스이고요. 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돈 훔쳐갔다고요, 유전날에. 엄마도 참. 당신이 오기스니군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내가 궁금하죠? 우린 같은 독서클럽 회원이니까. 독서회라니? 그런 말은 한 적 없었잖아. 가입은 했지만 한 번도 안 나갔어. 당신은 일주일 전에 연인의 곤돌라라는 책을 읽으셨죠? 내가 당신 바로 다음에 그 책을 빌렸거든요. 그 책 속엔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쓴 편지 초안이 있더군요. 이 여자가 지어내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요? 사랑하는 마르셀, 주식 때문에 당신 앞에서 보인 모습으로 날 판단하지 말아요. 난 내 몫을 요구하는 척 해야만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다정한 키스를 담아 오겠습니다. 난 절대로 마르셀을 사랑하지 않았어. 오히려 없이 싫어했다고. 형벌은 바람둥이잖아. 내 딸을 마르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훌륭해요. 이모에 대한 고모의 결혼 작전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고모는 여기 와본 적이 있었죠? 한 번도 없었어. 거짓말이에요. 우린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고맙군요, 샤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삐에르 때.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요. 두 사람은 아는 사이군요. 서로 만났었고 난 고모에게 여기 온 적이 있었냐고 물었는데 고모는 샤넬 아줌마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고모는 여기 드나들곤 했었고 아줌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고모한테 익숙해진 거고요. 오, 말한 게 낫겠어요, 삐에르 때. 난 내 창고에서 아가씨를 만나곤 했었어요. 아가씨가 자주 자고 가기도 했고요. 오빠를 보려고 왔어요. 오빠에게 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었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가요? 아줌마가 대신 아빠한테 전해줄 순 없었어요? 네 고모는 아마 마르셀에게 돈을 달라고 왔을 거야. 난 절대로 마르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가 스스로 당신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그래요.
오빠는 내가 궁색하다는 것을 알고 날 한두 번 도와줬잖아. 엄마, 그만둬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봐요 검찰관님, 수사는요? 잘 돼가십니까? 들어보세요. 지난밤에 우리가 무얼 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었죠? 무슨 말이야? 난 내 방에 있었어.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딱 한 번 나왔었지. 깨트린을 보러 갔었어. 깨트린은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난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 깨트린, 넌 일어났었니? 응, 화장실 가려고. 난 아무것도 못 봤어. 아무 소리 못 들었니? 책에 푹 빠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오기스틴 이모가 나한테 부를 거라고 했었지. 그래, 그랬더니 나한테 못된 말 했지. 나쁜 기집애. 이모! 나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모가 자초한 일이야.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모방 예스구멍으로 이모방을 봤는데 이모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땐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건 칼이었어요. 야, 너 정말 미쳤니? 내가 들고 있던 것은 내 한색에 머리 미셨어. 이모, 우린 이모를 믿어요. 욕실에 5번 갔었다고 말했잖아요. 누구 만난 사람이나 소리 들은 거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 너 아까 엄마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었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엄마, 일어났었어요? 아니? 뭐? 그래 일어났어 1시쯤에. 늦게까지 뜨개질을 하다가 털실이 떨어져서 거실로 가지러 갔었지. 누구와 마주치진 않았어요? 없었어. 애비 방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감히 너인 줄 알았지. 남편과 사이가 엉망이라는 소리를 엄마를 통해 들으니 기분이 참 유쾌하네요. 루이즈, 아빠의 방에서 난 이 비명 소리에 대해 뭐 할 얘기 있어? 아니요. 내가 차를 들고 올라갔을 때 주인님 혼자 있었어요. 누구와 마주치진 않았어? 만났어요. 오이스 아가씨를요. 뭐라고? 오기스틴 이모, 아무도 안 만났다고 했잖아. 깜빡했어. 욕실에 갔었을 때. 루이즈, 어디서 이모 마주쳤어? 글쎄요. 옛날 교정식인 데 같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옛날 대종식엔 이모방과 욕실 사이에 있지 않은데. 그래, 그럼 그땐 내가 까트린한테 불 좀 끄라고 가뒀대었나 보지. 너 마르샬 방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각방을 쓰지만 않았어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줌마 몇 시에 집에서 나갔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아마 자정쯤이었을 거예요. 루이즈가 차를 올리기 전이야, 그 다음이야. 그쯤이에요. 루이즈가 차를 직접 끓이겠다 하더군요. 왜 차를 직접 끓이겠다 했던 거지, 루이즈? 주인 나이가 저한테 부탁했으니까요. 달력을 왜 모르시죠, 뭐니? 걔! 난 아주 오래전부터 네 행실을 똑똑히 알고 있어. 뭐라고요? 그럼 증거라도 있나요? 좋아. 이제 당신밖에 안 남았네요, 피에르테. 어젯밤에 어디서 무엇을 했나요? 누굴 만났어요. 개인적인 일로. 내 남편을 만난 적이 없나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그러면 아빠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이는 바로 너야, 루이즈. 날 살인죄로 고소할 셈인가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난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차를 들고 올라갔을 때 주인님의 여동생이랑 같이 있었어요. 오빠가 담소를 좀 나누려고 왔어요.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루이즈, 아빠가 삐에를 때 고모 사이 대화 들은 거 있어? 루이즈, 거짓말하면 경찰이 당신을 범인으로 체포할 거야.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삐에를 땐 나한테 오빠가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릴 거라 말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죽어버릴 거야라고 했어. 아니에요. 죽여버릴 거라 말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좀 해.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 모두를 돌았어. 왜 할머니? 재밌잖아. 꼭 소설 같아. 그래요. 범인은 우리 7명 중에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니 한 명이 빠졌네. 언니 말이야. 나라고? 그래. 언니 우리 어젯밤에 7명이 알리바이 조사했는데 언니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 쓸데없는 소리, 깨트린. 네 언니는 오늘 아침 내가 보는 기차 앞에서 내렸어. 착각이에요 엄마. 착각. 언니는 어젯밤에 집안에 있었어요. 내가 봤어. 너 나 언제 봤어? 어젯밤에 내가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빠 방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한 새벽 4시쯤이었어. 난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하지만 시종, 설명해봐. 그래요. 난 새벽에 기차에서 내렸어요. 아빠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했어요. 아빠만 알고 있길 바란 얘기였어요. 아빤 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난 아빠의 충고대로 다시 기차를 타고 헌정거장 갔다가 돌아왔죠. 난 아빠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니? 난 애를 가졌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분수기가 터졌어요. 물이 새고 있어요. 걸레 같은 것 좀 주세요. 아무나라도. 엄마 쿠션 내놔요. 무슨 소리야? 아주 새 건데. 이거 할머니 돈이네. 엄마 돈들 누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이 쿠션 속에다 숨겨둔 거였군요. 내가 20년을 더 살면 누가 나 먹여 살릴 건데? 마님, 전 알겠어요. 이제 알겠다고요. 잠시만요. 마지막 증거가 필요해요. 그 다음 와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다들 아줌마가 한 말 믿어? 뭔가 알고 있는 건 분명해요. 중요한 건 아무도 여기 떠나면 안 되는데 아줌마는 여기 떠났다는 거야. 아줌마가 범인일까? 어쨌든 이제 우리들 중 한 사람을 모함하려고 할 거야. 문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고. 그거였어. 이제 알았다고요. 모두들 어디 간 거지? 왜 없어진 거야? 아줌마! 아줌마가 쓰러졌어요. 아줌마가 뭔가를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제 확실해졌어. 아줌마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뭐해? 샤넬을 침대에 눕히고 있지. 의식이 돌아왔어? 그래, 그런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아. 그냥 기절만 했을 뿐이야. 총알에 스치지도 않았어. 범인은 아줌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무패를 못 맞추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범인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샤넬 아줌마가 입으려면 범인은 아줌마를 제거해버릴 거야. 그게 규칙이니까.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 신문도 안 읽어봤어요? 껄끄러운 지인 없애버린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 해요? 들어봐. 아무리 늦어도 난 15분 아빠를 죽인 범인을 알아내야 해. 그리고 그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난 그자를 없애버릴 거야.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아. 나도 그래. 좋은 일이지. 아줌마는 방에 눕혔어? 그래. 근데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휘둥그레한 눈으로 우릴 바라만 봐.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샤넬은 그냥 쉬게 놔뒀어. 그런데 삐를 땐 어디 간 거지? 아까 언니랑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 도망간 거야. 내가 그 여자 위험한 여자라고 말했었잖아. 남의 지팡이 지긋지긋해. 너희들이 환자 취급하려고 잡은 거지? 그래, 무슨 일이냐 또? 삐일 때 고모가 도망쳤어요. 가방이 저기 있어요. 뒤져봐. 결국 내 말이 맞았지? 난 사실 우리들 중 한 사람이 범인일까봐 너무 겁났었어. 언니, 내가 아까 했던 말들 모두 진심이 아니었어. 고모가 돌아온 거야. 우리 모두를 없애려고. 어디 있었어요, 고모? 욕실에 몸이 안 좋아서. 샤넬은 어디 있죠? 죽었나요? 아니요. 다행히도 범인이 실수를 했어요. 그냥 기절만 했죠.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요? 걱정 말아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당신들 도대체 왜 모두 한통속이 돼서 날 몰아세우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권총이 당신 핸드백 속에서 발견되었다고요. 누군가 거기 넣어둔 거예요. 맹세예요. 물론 그러시겠지. 경찰이 이걸 조사하게 되면 내 지문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이걸 계속 만지작거렸죠. 그건 생각 못했네. 살인자는 경찰에 알리지 못하도록 우릴 고립시켜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길 나가야만 해. 하지만 대문이 잠겼잖아. 경찰을 부르러 가야 해요. 어떻게 좀 해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칫하면 반대편으로 떨어질 거야. 담장 너무 높잖아. 어떻게 좀 해봐. 경찰을 부르러 가야 해. 만약 범인이 우리 7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뭐? 만약 아빠의 살인자가 샤넬이라면? 그럼 누가 샤넬을 썼단 말이야? 아무도 아니야. 아줌마 스스로 그랬을지도 몰라.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린 모두 흩어져 있었죠? 아줌마가 들어오고 아줌마는 자기가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들 어딨죠? 팡! 그러고 나서 저기 있는 피에테 고모 가방 속에다 권총을 숨겨놓고 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한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 네가 읽은 소설에 나온 얘기지? 이모는 뭐 그럼 더 좋은 해답이라도 있어요? 없지? 맞아, 캐트린. 계율적으로 가는 울타리에 개들이 만들어 놓은 구멍 아직 있어? 아직 있을 거야. 내가 가볼게요, 엄마. 시종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린 사는 거야. 나 이제 누가 나사로 보여도 믿지를 못하겠어. 그럼 내가 언니를 지켜볼게요. 다들 움직이지 말아요.
깨트린 밖에 나가지 마라. 방이 많이 어두워졌어. 몰라, 수고했어야겠다. 저 애가 범인일 거야. 내가 따라가 봐야겠어. 고기쌤 같이 가자. 나 혼자 두고 가지 마려. 나 여기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흩어지지 않는 편이 나아요. 하지만 당신이 제가 무서우세요? 깨트린 못 봤어? 걔가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소리 지르던데. 나 범인 알아냈어. 어떡해? 아니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 근데 언니는? 아까 울타리 쪽에서 무언가를 찾은 것 같던데. 범인은 언니야. 언니가 내 머리를 때렸어. 시종이? 이 새끼 시종이 그럴 리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걔들이 만들어 놓은 구멍을 가시철사로 막아놨더라고요. 다음번엔 더 세게 때리시지. 네가 날 범인으로 보니까 나도 내가 찾아낸 걸 말해줄게. 가시철사에 1000조각이 걸려 있었어. 그건 네 잠옷에서 나온 조각이야. 쌤쌤이네. 안심해. 곧 경찰이 올 테니까. 내가 도로에 지나가는 자동차한테 소리 질렀거든. 경찰 좀 불러달라고. 어쨌든 주사님 던져줬어. 우리 둘 중에 하나겠지. 괜찮아요? 내가 여기 내려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두들 앉아주세요. 자, 깨트린. 좋아요. 자,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동화예요. 옛날에 8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용감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싸우고 또 싸웠지만 여자들이 더 강했어요. 어젯밤 이 불쌍한 남자는 자리에 누웠죠. 그리고 여자들의 순회 공연이 시작돼요. 밤 10시 장모가 찾아와 그에게 주식을 주는 걸 거부하죠. 그 조그만 아래인 그 남자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노인은 구두 세웠어요. 10시 반, 늘 도움을 구걸하던 오비스 이모가 찾아와서 온갖 아픔을 썰다 입에 거품을 울고 지독한 음담을 하죠. 이모는 아빠를 죽이진 않았어요. 물론 어느 때보다 최악이긴 했지만. 11시 반, 공격 개시. 남자의 아내, 나의 엄마가 아빠에게 결별을 선언해요. 자기 남편을 파산시킨 남자와 같이 떠나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루이즈가 요구처럼 등장을 해요. 저속하고 탐욕스러운 바보죠. 잠시 후, 피에르타 차례. 피에르타는 50만 프랑을 내놓으라면서 남자를 쥐어짜죠.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 런던에서 몰래 도착한 남자의 딸이 임신한 사실을 털어놓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아빠를 만났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 왜 다들 아무 말이 없죠? 그건 바로 나였어요. 그만해. 입담으로. 불쌍한 아빠. 나 아침 6시에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울고 있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로 끔찍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착하고 귀여운 내 딸이지. 이젠 나한테 너밖에 없구나. 죽고 나면 편해지겠지. 불쌍해. 그래서 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빠를 자유롭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설마 혹시 너가 혹시 내가 아빠를 죽였냐고요? 아니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아빠 울지 말아요. 이 집안의 여자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빠 혹시 상상병 환자라는 연극 본 적 있어요? 연극 속 남자는 자기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죽은 척을 해요. 아빠 방 침대를 한번 봐. 내가 가짜 칼을 아빠 잠옷 뒤에 꽂아놓은 거야. 사방에 빨간 잉크를 뿌려놓고 아마 이 여자들 무서워서 죽으려고 할걸? 그래서 난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코미디극을 준비했어요. 피에르테 고모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선을 자르고 개들을 잠재우고 차를 고장내고 그 다음에 권총을 훔치고 마지막으로 아빠 방 열쇠까지 내가 가로챘죠. 그래야 당신들이 아빠를 내버려 둘 테니까. 한마디로 난 이 모든 걸 조종하고 대비했어야만 했어요. 단지 샤넬 아줌마만 갑자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창문 뒤에 있는 아빠를 본 거지? 난 아줌마를 겁줘야만 했어요. 미안해요. 난 이 모든 사실을 밝혀야만 했어요. 그래요. 아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 문 뒤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아빠는 이제 당신들로부터 해방이야. 나 아빠를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버릴 거야. 아빠! 다 들었죠? 그럼 나 이제 들어가요. 안돼 아빠! 아빠! 아빠 이거 그냥 장난으로 꾸며낸 일이잖아요. 아빠!
그동안 당신들이 정말로 오빠를 죽였어.